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59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합니다. 부상자도 5,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대재앙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한인들은 이런 소식에 안타까움과 슬픔 외에 또 다른 감정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규모 7.0이 넘는 비권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좋아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속에 비권이 올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강진 피해는 남의 일로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외신을 통해 들어오는 지진 참사 현장 사진을 보면 한때 집과 장사하던 가게가 있던 자리는 부서진 진흙 벽돌 조각들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자고 있지만 남아있는 건물이 또 언제 무너질지 몰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고대 도시 마라케시는 약 100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반대편에 위치한 이 도시가 보여주고 있는 폐허는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진 활동을 견딜 수 없는 약한 벽돌 구조물에 대한 지진 보강 공사가 절실하고 이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1925년 센타바바라와 1933년 롱비치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미 강화되지 않은 석조 건물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건물을 신규 건축하는 것은 1930년대 이미 금지됐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도 1971년 실마 지진 당시 대부분 무너지면서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더 안전한 건물로 만들려는 대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준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그 같은 지진 보강 공사를 중심으로 한 안전 대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도시들도 있어 만약 미래에 대규모 강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축 분야와 지진 전문가들은 모로코의 전통 진흙 벽돌 스타일로 지은 건축물과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캘리포니아에서 돌로 지은 석조 건물은 유사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부서지기 쉽고 더미로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가주 구조공학자협회 크레이그 챔벌레인 회장은 모로코의 파괴에 대해 캘리포니아 내 벽돌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밤 11시 넘어 발생한 지진으로 파괴된 모로코의 건물들은 대부분 지진 보강 조치가 없는 석조 어도비 벽돌이나 일반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이 같은 건물은 땅이 흔들리면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가주 구조공학자협회의 패티 하버그 패트리치 전 회장은 가주에 있는 일부 오래된 벽돌 건물은 연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연성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으면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는 차량에는 범퍼가 장착되어 있어 만약 무언가와 부딪히면 범퍼가 에너지를 흡수해 운전자의 신체와 차 안에 있는 탑승자를 충돌로 인해 발생한 힘으로부터 보호한다며 현대에 건축되는 건물은 이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돼 디자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건물은 사람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연성을 갖도록 설계돼 사람들이 건물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반면 오래된 벽돌 건물에 대해 지진학자인 루시 존스는 지진이 발생하면 벽돌을 붙이고 있는 모르타르가 본질적으로 용해돼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돌덩이들이 무너지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지붕이 무너지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에서도 벽돌벽은 지속적으로 건물 내 입주자 위로 무너져 내리고 보도에 있는 사람이나 거리의 자동차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 심한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숨질 수도 있습니다. 2003년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었는데요. 당시 파소 로블레스에 있는 한 여성복 매장에서 일하던 2명의 여성이
건물 속에 파묻혀 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890년대에 지어진 역사적인 벽돌 건축물이었는데 시 당국은 이미 지진 발생 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발생한 로마 프리에타 지진 때는 샌프란시스코의 4층 벽돌 건물 벽이 주차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에 주차된 차들을 박살내고 5명이 숨졌습니다. 2014년 나파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에서도 다운타운에 있는 벽돌 건물에서 부서진 벽돌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었는데요. 만약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낮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도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었는데요. 오래된 벽돌 건물의 붕괴로 인해 수십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벽돌 건물 안에서도 4명이 사망했고 3명은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무너진 벽돌 건물 옆을 지나던 보행자와 그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차량 위에 벽돌 잔해가 무너져 내린 결과로 인해 26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거리에서는 무너진 벽돌 건물의 대형 잔해가 버스 위로 떨어지면서 운전기사와 1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 등 모두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인근을 걷던 보행자 4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수 도시가 오래된 벽돌 건물에 대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LA만 해도 1981년부터 건물에 대한 지진 보강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눈에 띄는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LA타임스가 2018년에 작성된 건물 안전 기록을 분석한 결과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를 포함한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여 개 도시의 경우 최대 640개 건물이 위험한 상태로 분류됐습니다. 이 건물들은 수십 년 동안에 걸친 경고에도 지진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요. 이 지역은 특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위험한 3개의 지진 단층대인 샌 안드레아스, 샌 하신터, 쿠카몬가가 LA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로컬 정부는 위험에 노출된 이런 건물에 대해 지진 보강 공사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었는데요. LA 인근에는 이 지역 외에도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있는 곳이 더 있습니다. 벤투라도 그중 한 곳인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진 보강 공사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지질연구소는 오래된 벽돌 건물을 인명 안전에 가장 크게 위험을 초래하는 2가지 건물 유형 가운데 하나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로 이 같은 건물은 콘크리트 프레임 안에 적절한 철근 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콘크리트가 기둥 밖으로 폭발할 수 있고 재난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벽돌 건물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데 올해 초 터키 남부와 북부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5만 명 이상의 대형 인명피해가 난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하고 오래된 벽돌 건물 소유자가 예상되는 지진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지방정부가 아직 지진 강화 조치 완료를 명령하지 않아도 또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마감 기한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2003년 파소 로블레스 여성복 매장에서 사망한 2 여성의 유족은 배심원 평결을 통해 거의 $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보다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태만했던 것으로 해석해 피해 여성 가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리 지진에 대비하는 조치를 한다면 소송이나 거액의 배상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LA 지역 한복판에서 위조 명품 판매 행위가 다시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 업소들이 떼강도에 잇따라 털리고 있는 가운데 거리에서는 소위 짝퉁 판매가 활개를 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짝퉁 상품 판매는 특히 자바시장에서도 센티 골목이 중심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객꾼이 여행객이나 물건을 살 만한 사람을 골라 접근한 뒤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이야기하며
찾는 물건은 다 있다고 말하고 원하는 물건이 확인되면 비밀 장소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짝퉁 제품 거래는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건전하고 마음 편한 상거래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한인 축제로 물들고 있습니다. 제50회 LA 한인 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10여 개의 한인 축제가 가을을 맞아 펼쳐집니다. 지난 주말인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2023 K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뉴욕에서는 한마음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렸고 메릴랜드주 하노버 아룬델 밀스볼에서는 역사도 깊은 제45회 보름달 축제가 열립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5회 추석 축제가, 그리고 10월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39회 아리랑 축제가, LA에서 제50회 LA 한인 축제가 펼쳐집니다. 음악, 영화,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K-바람을 타고 더 한국적이면서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 한인 축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자율 상승과 영업 위축 등의 우려에도 중소형 한인 은행들이 LA와 타주에서 지점 신설을 통한 영업망 확장에 나서고 있어 주목됩니다. US 메트로뱅크가 LA 한인타운에 8번째 지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오픈뱅크는 한인은행 처음으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CBB뱅크가 하와이에 지점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한인 밀접 지역에 지점이 없으면 예금 확보나 대출 영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은행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면에서도 장점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한인은행들은 주로 한인들을 상대로 영업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이니만큼 한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 259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도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2주 뒤인 29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추석입니다. 보고 싶거나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하는 친지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나 선물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